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등했다고 하죠.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 전제 뉴욕의 다우 기준 250포인트 급등에 이어서 간밤에 다우가 또 100포인트를 추가로 더 보태 올라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 코스피는 1950을 이미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연고점 돌파, 1975선 정도의 돌파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후장 들어서 조금 힘이 약해지면서 전강 후약 패턴으로 진행돼 현재는 1950선대 안착 움직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는 196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안타깝게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하락 전환된 상태로 510선에 육박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500선 초반대에만 머물고 있는데요. 역시 기관의 매물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진정되는 국면. 오늘 무엇보다 IT주가 이틀째 상승 중인데 삼성그룹 그룹주가 참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역시 IT 강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장단 발표가 난 것이 삼성전자를 오늘 사상 최고가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 얘기 나눠보기 이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번호 안내부터 좀 드릴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 문자 참여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신증권으로 가서요. 장 얘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최재식 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제하고는 좀 정반대 장중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돌아보니 오늘 아침 시초가가 제일 강했던 것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이 다시 올라오긴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침 시초가가 현재 최고가인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형성, 그리고 남유럽의 재정 우려 완화, 외국인 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강세했던 영향과 주말을 앞둔 점, 전고점 임박했던 점이 좀 오후 들어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업종별 투자 기초를 보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에 있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강세로 인해서 초강세 중에 있고요. 그밖에 유통, 은행 등이 상승해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종과 운수, 창고, 기계업종은 약세에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삼성전자의 특징주로 본다면 LG전자와 LG인데요. 2011년 1분기를 저점으로 LG전자가 턴어라운드 되고요. 또한 LG전자가 오너 체제로의 변경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향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TG회사인 LG도 강세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역시 LG와 LG전자 상승폭이 오늘 좀 빛을 못 보는 이유는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그룹주가 사실 이전에도 이미 모멘텀을 조금 받았었잖아요. 삼세 경영 본격화된다, 신수종사업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 해서 말이죠. 오늘 같은 날 살짝 팔고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향후 대응 전략까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삼성그룹이 오늘 이재용과 이부진을 각각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및 에버랜드 경영 전략 담당 사장으로 승진 예정했는데요. 삼성그룹이 사장으로 전면 배치되면서 지배구조 변화 수혜로 든지 삼성물산, 호텔신라, 제일모직 등의 반등이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이서연 제일모직 전부도 향후 부사장으로 상당히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에 굉장히 기대가 형성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변화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호텔신라는 각각 IT 경제회복이라든지 면세점 확대 등 장기적 성장까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함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내년에 삼성 SDS 등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할 경우에 아무래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자 하셨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팔지 말자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 올랐다고 해서 사실상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배구조 변화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금방 계속 있을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바이앤홀드 전략 계속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쭉 한번 들고 있어보자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가 좀 많이 기다려집니다. 옵션 만기도 있고 이번 주말에 당장 미국 쪽의 지표도 기다려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부터 쭉 올랐다가 오늘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네, 또 오늘 밤에 미국의 노동부 11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최근 상승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다음 주는 뭐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데 다만 뭐 금통위하고 코드로프 미친 제의 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중국의 긴축이라든지 남유럽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뭐 불확실성이 잔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의 기대감과 수급의 양호함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는 한 1925포인트에서 1980선 정도의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많이 강세했던 측면에서 약간 초강 국면 정도 다음 주 예상을 해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면에서 본다면 뭐 지주사에서 본다면 LG전 지우산 그리고 넥센타이어, LG전자 이런 거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본다면 뭐 불확실성의 잔영으로 다음 주보다는 뭐 12월 중순 이후에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9일날 선거시험 만기 이후에 이제 중국의 중앙 경제 공작회의와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중국의 긴축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수급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높아진 배당 수익률로 해서 프로그램 내수 수입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12월 중순에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남유럽 재정의료 완화 이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와 외국인 수급 개선 등으로 12월 중반 이후에 좀 더 상승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히려 지수로 보면은 12월 중반에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보내고 나서 더 크게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삼성 관련 종목들은 팔지 말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럼 네. LG하고 LG전자 2번 정도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따라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주사 관심 갖자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상대적으로 지주회사 영향료는 이제 원 회사들의 그 상승률이 많이 부족했던 측면에서 이제 지주회사를 본 것이고요. 네. 그러한 대표주가 이제 LG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래저래 지주회사 LG는 LG전자하고도 같이 거론이 됐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슈 좀 더 깊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네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번 주 정말 1880에서부터 1950까지 올라온 아주 스토리가 많은 주였는데 한 주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종합지수는 스토리는 많은데 그다지 전주 대비로는 1%밖에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했었던 그 시기를 지났고요. 또 변동성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중에 1% 넘게 하락한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전주에 2% 하락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1880포인트대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가 중기 추세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하면은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았을 때요. 불안했었던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강화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주 전요. 지난주요. 외국인 3천억 매수를 하고 기관이 4,900억을 매수를 하고요. 금주에도 외국인이 어제까지 2,400억 매수하고 기관이 3,3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관이 외국인보다 많이 매수한 그런 좀 찾기 힘든 좀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런 모습하고는 좀 틀린 모습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세 중에서 시장 방어 측면에서 들어온 매수세도 상당했었는데요. 연기금이 3,700억 지난주에 들어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400억 들어오고요. 국가지자체 쪽에서 지난주에 4,300억, 이번 주에도 2,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내내 진행되는 중이죠. 향후에
보유 비중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지속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 시장 안정을 한 이후에 11월 말부터 어제까지 한 1,800억 매도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인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런 매도세가 나타난 이후에 또 이것이 언젠가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매수세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금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매도세 전환을 걱정하기보다는 향후에 향후 시장에 좀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주체가 전반적으로 불안했었던 그 시장 상황을 좀 돌려세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호전이 가장 큰 모멘텀이고 또 2차 유동성 공급한 이후의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고용보고서하고 ISM 비제조업 지수 차례인데요. 과연 이 재료가 이제 미국 시장 지수에 어떻게 결과를 미칠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우리처럼 지수상으로 보면 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양상입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한 4%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많이 오른 모습이죠.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한 90포인트 정도 남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10여 포인트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전고점 넘어서는 그 강세가 이어지는가 아니면 단기 조정 진입을 하는가에 중요한 지수대로 들어섰다. 그게 오늘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오늘 삼성전자 신고가 난 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고점인 87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오늘 89만 7천 원 거의 90만 원까지 육박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IT주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IT주를 좋게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부담스러운 또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IT주의 최근 들어서의 강세, 삼성전자에 따른 왜곡 현상은 아닌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못 올랐기 때문에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해 신고가 기록하고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말씀하신 그 톤이 어떤 얘기인고 하니 한 삼성 전기나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그 LED 공급 다원화 삼성전자 쪽에서요. 그러한 악재가 좀 나타났고 SDI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가 좀 계절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또 업황에 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단기 악재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IT 전체적으로 좀 왜곡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글쎄요. 아직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각각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단순히 업황이 약간 좀 단기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다른 IT 종목들은 또 못 오를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약간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삼성전자 월봉을 보면은 중기적인 추세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할 그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 9월 모습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9월 이후에 어떻게 올랐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도 아주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 3개월 뒤쳐져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전체 장세를 보면은 좀 불안한 말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 모습을 좀 제외를 하면은요 그다지 좋다고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3포인트 오르는데 체감지수는 아주 안 좋다 봐야 되겠죠.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600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 조정세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전고점에서 당연히 부딪히는 그런 매물을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특이한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거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강한 상승이 오히려 지수 방어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또 삼성전자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다시 드리는 이유는 펀더멘털적 요인도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은데요.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계절적 수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또 다시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데이터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요. LCD 패널이나 LED TV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러한 가격 반등이 지속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죠. 불투명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언젠가 놓고 봤을 때 현재 4분기인가 아니면 내년 1분기인가 이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에도 한번 예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요. 중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인 반등이었다. 다들 그랬죠. 수주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펀더멘털이 안 좋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중공업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고 중공업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IT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근거인데 아마 바닥 찾다가는 주식은 이제 사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타이밍을 놓칠 것이다. 역시 이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가요. 정말 한 달만 제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렇게 보니까 역시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도 역시 IT 사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수급상으로도 좀 개선이 뚜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업종별 수급하고 등락률을 최근에 좀 바빠서 보질 못했는데요. IT 업종이 월등한 것이 나타납니다. 11월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은요. IT 업종 상승률이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놓고 봐도 외국인 쪽에서 9,600억이 들어오고요. 기관 같은 경우 거의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표에서 맨 위에 표시된 것을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기관 매수세 1조 3천억 중에서 연기금이 4,600억이고 국가지자체가 1,900억, 총 6,500억으로 이 두 주체가 절반을 차지를 하는데요. 국가지자체 쪽 매수는 시장 방어 차원의 시가총액 매수 상위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연기금 매수세는 중장기 차원의 매수세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요. 화학업종하고 전기전자가 맨 위에 있죠. 확실하게 매수 주체가 있는 업종이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하고 운수창고 쪽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업종은 외국인 쪽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과거에 주도주였었던 운수장비가 투신권 매도세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투신권의 경우는 환매 압박으로 어떤 업종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라고 한다면은요. 타 업종을 좀 매도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처지죠. 운수 장비 업종을 놓고 보면 4천억 정도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IT 업종 4,500억을 매수했다. 이것을 본다면은 결국 운수장비 매도해서 IT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중반에 IT 업종이 거꾸로 못 오르는 이유가 이제 반전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요. 운수장비를 사기 때문에 IT가 못 오른다. 운수장비를 사느라 IT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IT 업종의 이제 중심 삼성전자 한번 다시 보면은요. 신고가 상황에서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전에도 이 GDR 가격으로 외국인 시각을 해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환율 상승을 한번 본다면은요. 삼성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죠. 11월에 1,100원 초반대 환율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달러 투자자의 경우는 원화 투자자보다 한 4%나 5% 정도 할인된 시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GDR 가격 보면은요. 어제 종가가 지난 4월보다 오히려 6%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원화 가격은 지금 신고가 기록했지만요. 오늘 원화 가격 상승하고 환율 하락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 GDR 가격 오늘 밤에 런던에서 4월 정도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에 이제 들어설 테고요. 외국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은 과열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GDR 가격이 4월에 거의 한 $4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375달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좀 부담스럽더라도 삼성전자를 한 번쯤 추격해 매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늘 가격 밴드 안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갭을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지 않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가격 밴드 내에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꼭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 주에도 매수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슬슬 막판까지 마무리를 좀 잘 지어가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음 주 후반 쪽에선 많이 몰려 있고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오늘 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하고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 집중되어 있는데 7일에 소비자 신용 지표가 있은 다음에는요. 10일로 건너뛰어가지고 미국 쪽에서 무역 수지하고 소비 심리가 나타나고 또 중국 쪽에서도 같이 그날 낮에 무역 수지하고 부동산 가격, 통화량, 신규 대출 등의 지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다음 주 초에 바로 이어지는 그 물가 지표하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쪽의 이슈가 또 한번 주 중반 이후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자체적으로는 목요일에 금통위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지표 일정상으로 본다면 오늘 밤 미국 경제 지표가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준 이유로는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7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과매수 구간으로 이미 진입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이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하지만 추세선들이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폭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만 이어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열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의 단기 전략 좀 구사할 그럴 기회가 될 테고, 중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시점을 찾는, 또 오늘같이 IT 업종 많이 올랐죠. 다음 주에 좀 내려준다면은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좀 활용할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IT 약간 조정받는 거 기다리면서 한번 사볼 타이밍을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엔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동양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IT주가 강세를 띠는군요. 물론 쌍끌이긴 한데 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도 우위를 보이는 듯 싶은데 말이죠. IT주에는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1,1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오전까지 순매도를 이제 그 이익 실현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100억 정도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전기전자주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따라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7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권을 제외한 투신보험, 은행, 기금공제 쪽에서 대체적으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색이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쪽에서 이 차익 매수는 계속해서 좀 뭐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비차익 쪽에서 2,600억의 그 순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막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지수 뭐 양극화가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합지수를 상승적으로 견인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LG전자 쪽이고요. 하락 쪽을 견인하는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LG화학, 그리고 S-오일,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팽팽하게 겹치면서 보합권의 줄다리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세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쪽이 오전까지 관망을 하다가 이제 매도세를 좀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 이익 실현,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재차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업종 뭐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철강금속, 유통 쪽으로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만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개인들 그동안 이제 그 전기전자를 절전 매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재차 또 사들이는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규모가 지금 1,500억 이상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상당히 조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뭐 이러한 쪽에서 겹치는 업종들 상당히 조금 뭐 시장 대비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600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죠. 포스코를 200억 이상, 기아차 100억 이상 집중한 순매수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로 해서는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 외국인들이 100억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은 이제 LG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LG전자를 한 1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60억 이상 뭐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커서 지금 5%대까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어제 이 시간쯤 제가 전략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홀딩이라고 답을 하셨었잖아요. 오늘도 홀딩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말에 고용지표도 나온다 그러죠. 다음 주 일정도 많다고 해서 오늘 개인들이 2천억 이상 IT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최재식 팀장님께서는 많이 올랐지만 IT 지금 벌써 정리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일 제가 그 주식을 홀딩하고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매도의 의미 자체를 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시초가 대비로 해서는 약 6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현재 지수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종가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시초가 부분까지 좀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금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옵션 쪽에서의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그냥 현상 유지만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점차 조금씩 그 매수를 좀 늘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있고 선물 쪽에서 땡겨준다 이러면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와 개인들의 또 매수세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시초가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팔고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부분은 이제 그렇게 떨어질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현재의 그 수준 거의 십자봉 정도의 음봉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그러한 이유 자체로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업종 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하락 어느 정도 보면은 삼성전자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하락하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대세를 갖다가 이끄는 하나의 추세의 대장주 성격의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개별 종목성으로 이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이제 낙폭을 좀 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 이 하락을 주도할 만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한 업종이 하나의 그 대장주 성격으로 강한 이 전기전자 쪽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가 운수 장비 쪽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지금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업종의 상승을 봤을 때 이제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만약에 보합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종합 지수는 지금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종합 지수상의 그 차트상에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양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시 한번 이 판단,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주식을 줄여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화는 다음 주 초반 분위기 보고 결정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누적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삼성물산 딱 편입하자마자 오늘 삼성그룹주가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일단 표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독특한 것이요. 현대산업도 추가 매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삼성물산하고 같이 의견 좀 주십시오. 오늘 개인들이 또 건설주를 사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렇게 급진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이 자체는 하나의 개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재료가 나왔죠.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사장단 인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뒷걸음치다가 이제 뭐 밟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삼성물산에 대한 이러한 부분, 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전일에 이제 그 일부를 갖다 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정 수준 눌림목이 좀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보유를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죠.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현대산업이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지금 가세가 되면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전일에 있었던 장대 양봉에 대한 하나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에 지금 밑꼬리 달고 올리는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사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AS를 한 번 더 드려보면은 이제 이 한국타이어 부분이거든요. 한국타이어 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고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31,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밑꼬리 달면서 그 비슷한 가격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에 대한 점검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일단 현대모비스 쪽인데요. 일단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종들의 이제 종목들이 실적이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전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8일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 이러한 부분이 이제 4분기 뭐 예상 실적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 가량이 이제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이제 4분기 지금 12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건설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해소되는 뭐 그러한 입장이죠.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봉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매수 단가 하한선 밴드가 좀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9만 원에서 29만 5천 원 현재 구간까지 매수를 갖다 한번 권해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실적 부분까지 맞춰가지고 3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이 이제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다음 주도 괜찮은 수익률 기대하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시원한 해답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증금증권에선 권영문 과장이 나와주셨고 제 오른쪽에는 홍희진 전문가가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가 다시 그래도 오후장 들어 힘이 좀 없다 싶었었는데 재차 1950선 중반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나왔네요. 지금은 1953포인트.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아주 업종별로도 확연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개인들의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시각 현재 마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세워봐 주시죠. 네.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 상승과 함께 그게 시초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초가 대폭적으로 올라서 시작을 했지만 다시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해외발 어떤 그런
그 호재들이 이제 시초가에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시작은 하는데 재차 이제 개인들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좀 장은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시장 하락의 어떤 원인이었었던 그런 북한발 리스크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학습 효과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은 있어도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 좀 이쪽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익 난 것들 정리하지 말고 조금 더 홀딩해보자, 역시 그쪽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는요? 예,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제가 지금 확인해본 결과요. 예. 지금 오늘 잠깐의 하락 반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1950에 대한 지지가 좀 확고히 마음을 다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오늘 이번 주 주봉상으로도 볼 때 상당히 좋은 시점이죠.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마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흐름을 보신다면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기타 기계 업종에서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조금 조선이나 다른 업종에 좀 편중되어 있던 포트폴리오를 전기전자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장 상승이죠. 그저께도 급등을 한 측면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많이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당분간 미국 시장의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전기전자의 상승이 앞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앞으로의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주식을 파시기보다는 예. 일단은 들고 계시고요. 어저께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는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요. 기업 가치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건설주 사는 개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주라는 거는 앞으로 업황 개선이라든지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비중에 따라 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높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하시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반면에, 주식 비중이 좀 크지 않으시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사시고 넘어가는 전략도 상당히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역시 IT주 좋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 나올 고용지표 좋을 거기 때문에 역시 수익 실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팔지 말고 오늘 쭉 홀딩 관점을 갖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에 들어갈게요. 삼성 SDI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적어주시질 않아서 조금은 안타깝긴 합니다.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더 상담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 IT주의 이런 급반등세 속에서 사실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좀 안 좋긴 한데요. 오늘 시초가 떠서 이제 계속 밀리는 형태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의 전략이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 SDI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보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태블릿 PC, 아이패드에 지금 50%에서 한 60%가량의 2차 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전량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폰과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폴리머 전지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중대형 쪽에서는 자동차용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회사 SB 리모티브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BMW, 델파이 그리고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큰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큰 성장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고요.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16만 8천 원 매수 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은 엊그저께 바닥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좀 나왔었죠.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든 자리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한 번 더 눌렸다 가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16만 4천 원 정도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시라 그러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말씀드렸었던 16만 4천 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삼성 SDI 조금 더 눌릴 수 있다고 합니다. 16만 4천 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대한항공을 봐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는데요. 72,800원에 매수하셨고 25%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 7만 원대를 쉽게 못 벗어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가가 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에도 이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해외 여행도 이제 증가가 되는 추세이고,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도 상당히 볼 수 있을 그런 업종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 좀 유가가 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의 돌파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반면에 또 이제 하방 경직도 7만 원 선에서 좀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어느 방향성으로든 한쪽 방향으로 이제 턴을 해준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조금 상당히 좀 오래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저는 흐를 가능성보다요, 지금 현재 실적 추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신다면은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전지 업종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화물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악재로 작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미국 쪽에 이제 소비 증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률 쪽이 이제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을 것 같아요. 화물 수요의 증가도 동시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지금 현재 당장은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좀 개선 여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다음 주 정도의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한항공을 한번 봐드렸습니다. 7만 원대에서 안 빠질 것 같다. 위쪽으로 조금 좋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상담을 시작할 텐데 끝번호 0484님의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28,000원에 사셨고 15% 정도 갖고 있는데 이 물타기 전략이 소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물타기 전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쪼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굴삭기 사업 부문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작기계 사업 부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굴삭기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음해죠. 2011년부터 중국의 3차 서부 대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차 서부 대개발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한 2배가량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신다라면은 지금 굴삭기 사업 부문 또 증가 성장세가 더 이어질 거다, 훨씬 더 이어질 거다라고 한번 예상이 되는 국면이고요. 또한 공작기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 사업 쪽에서 이제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 전방산업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공작기계 사업 부문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까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가치 시장 하락과 함께 저번 달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한 번 더 재차 눌려진다 그러면은 한 25,000원대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익 예상치조차도 이제 내년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눌림목 이후에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아마 내년 초 정도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타기 가능하고 물타기 할 수 있는 가격은 25,000원. 예,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하고 두 분이 상담을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끝번호 3495님 그리고 1701님의 문자였습니다. 한 분은 45만 원에 50%를 사셨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49만 1,100원에 50%. 지금 현재 가격이 46만 7,500원이니까 한 분은 웃고 계시고 한 분은 좀 많이 슬프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같은 종목인데도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5만 원에 매수하신 분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신 시점이고요. 또 이제 49만 원에 사신 분은 아직까지 좀 원금 대비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나 지금 심리적으로나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자, 먼저 45만 원에 지금 매수하신 분에 대한 좀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 5%나 뭐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47만 5천 원까지는 뭐 다음 주에 한 그 정도까지도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생각이라면은 그 선에서 일단 일부 비중을 또 줄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49만 원에 매수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성장이 좀 멈춰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제 철강업에 대한 수요 그 감소가 그동안 좀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포스코 자체도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해외 쪽으로의 그 신규 뭐 제철소 준공이라든지요, 뭐 가스전이라든지 신규 사업 방안 등을 지속해서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봉보다는 주봉의 흐름을 일단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은 지난 전저점인 43만 4천 원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 양봉을 만들고 지금 지지를 하는 흐름인데, 저점이 높아진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봉상 저항권이 이제 50만 원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손실 나고 있는 분은 50만 원까지 좀 길게 기다리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네, 주봉상 흐름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러한 흐름을 좀 주목을 하자는 의견이고, 이제 45만 원에 사신 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 싶다면은 47만 원 넘으면은 그때 좀 일부 비중을 좀 차익 실현하시고 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단기 포스코에 대한 전략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좀 전에 문자 올려주신 분 LG전자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었는데, 현재 5% 급등하고 있는 오늘 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10만 2천 원에 사셨나 봐요. 지금 현재 가격이 11만 1천 원인데 10% 정도, 몸은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그 정도의 비중인 것 같습니다. 홀딩할까요? 아니면 팔까요? 팔아야 된다면 매도 시점도 알려달라고 하세요. 예. 오늘 IT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LG전자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소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LG전자가 여태 동안 이제 스마트폰에 좀 뒤늦게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그렸었는데요. 오늘 박스권이 돌파되는 모습은 나왔는데, 일단은 단가상으로 10만 9천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10만 9천 원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만 9천 원 가격은 6개월 동안 정도 만들어졌었던 박스권 상단이고요. 일단은 오늘 일시적으로 그게 돌파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다음 주 초반에 10만 9천 원이 다시 깨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차 이제 그 박스권 내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폰 그 사업이 향후에 뭐 얼마나 그 LG전자도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 시장의 분위기가 확대된다라면은 109,000원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역시나 물음표 좀 의문이다라는 예.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라면은 재차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기억하셨다가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했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09,000원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09,0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가상입니까? 아니면 장중인가요? 종가상입니다. 예, LG전자 종가상 109,000원 깨지면 일단 매도 대응 좀 안 좋은 사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제 두 분 전문가 보내드리기 이전에 두 분 전문가가 보는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우리 홍인진 전문가께서 매주 금요일 날 AS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금호석이 얘기하셨는데 화학주가 이틀 연속 조정이에요. 조금 더 사도 되는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호석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측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합성고무 부분에서 수요 지속과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그동안 상승을 좀 많이 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또한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기관 쪽에서 좀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오늘의 뭐 1.5%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닌 그 단순한 이제 조정의 흐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어저께 좀 설명을 드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한 76,000원 정도까지의 하락이 없다면은 지속해서 더 우상향이 가능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종가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종가 부분에서 좀 강하게 이것보다 더 끌어올리고 마감을 한다면은 조정받는 힘 또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이 강한 거기 때문에 좀 너무 큰 우려보다는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금호석이는 좀 잘 봐야 된다라는 AS였었고요. 뭐 AS 하니까 우리 권현문 과장님도 제가 AS를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시간에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태광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올라오고는 또 있어요. 네. 만약 안 파신 분들은 쭉 좀 들고 있어도 좋을런지. 예.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날짜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지만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2007년도, 8년도에 어떤 피크를 치던 시기보다도 오히려 수주세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회사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1,000억 내외의 현금성 자산과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한 5% 넘게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이제 8월 이후에 상승세를 탔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다시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상승 터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27,000원 정도까지 지속적인 보유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네. 한 25,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신규로 또 들어갈 수 있다. 태광 얘기를 들어봤고요. 들고 계신 분 27,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강 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요, 오늘 시초가에서는 1960을 보여줬지만 종가상은 어제와 비슷한 1950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모양입니다.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코스닥은 안타깝게도 오늘 꼬리를 내리면서 끝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4,000억 이상 샀던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다 사주는 날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장 마감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